정말 최악의 부작용이기는 하죠. 괴사가 일어난 것인데 코끝 같은데 그게 너무 늘어나고 하면 피가 안 통하면서 죽으면 이제 꺼멓게 되고 말 그대로 살이 썩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괴사가 되는 거고, 그게 일어나면은 진짜 좀 걷잡을 수 없이 좀 문제가 커지기는 합니다. 괴사된 조직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으니까 다른 데서 살을 막 떼와서 피부 이식이라든지 훨씬 더 복잡해지고 결과도 좋지 않고 그런 과정도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트 성형외과 최재혁입니다. 정말 최악의 부작용이기는 하죠. 괴사가 일어난 것인데 우리 모든 조직은 피의 영양분 공급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피부를 너무 얇게 남기고 코를 진짜 최대한 이렇게 높이면 스트레칭이 엄청 되는데 코끝 같은데 그게 너무 늘어나고 하면 피가 안 통하면서 죽으면 이제 꺼멓게 되고 말 그대로 살이 썩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괴사가 되는 거고, 근데 진짜 그 괴사가 일어나는 정도는 정말 드물기는 한데요. 그게 일어나면은 진짜 좀 걷잡을 수 없이 좀 문제가 커지기는 합니다. 괴사된 조직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으니까 아예 잘라내서 없애야 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살을 막 떼와서 피부 이식이라든지 훨씬 더 복잡해지고 결과도 좋지 않고 그런 과정도 있긴 합니다. 최악의 부작용으로는 염증이 생기는 거, 구축이 생기는 거 정도가 있겠습니다. 염증은 말 그대로 이제 균에 의한 감염이 생기는 것이고, 초기에 발견이 된다면은 그래도 항생제 같은 거, 주사나 먹는 약 같은 걸 통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컨트롤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드물게 점점 악화되거나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에 농이 찼으면 좀 빼낸다든지, 실리콘 보형물 같은 게 있으면 그거 아예 제거를 한다든지, 염증이 좀 잡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또 구축이라는 것도 있는데, 구축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실리콘 보형물을 넣게 될 때 보형물 주변으로 캡슐이 생기게 되는데, 그 캡슐이 좀 원인 모르게 과하게 생기거나 두껍게 생기거나 좀 단단해지면서 수축이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보형물 주변으로 수축이 되니까 여기가 좀 단단해지고 딸려 올라가면서 코끝이 올라가고 들장커가 되고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요. 꼭 보형물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한 염증 같은 게 있으면은 흉터 같은 게 좀 과하게 생기면서 또 구축이나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학이라 하면은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겠죠. 원래 자신의 코, 그 자산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제 원하는 어떤 이상향의 코가 좀 너무 과한 거다라든지, 본인의 코에서 그게 좀 실현이 불가능한 것인데 만약에 이제 수술이 잘 됐더라도 본인의 이상이 너무 높으니까 그거의 차이 때문에 여전히 불만족이나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기는 하겠죠. 다른 또 차악의 부작용이라 하자면은 또 기능적인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코가 막히는 것입니다.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 것이죠. 수술을 하게 되면은 많이 붓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안쪽에 있는 조직이나 점막도 다 붓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코를 숨쉬는 그 구멍 자체가 엄청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술 직후에는 코가 많이 막히게 되는데, 붓기가 결국에는 다 빠지게 되면서 다시 숨구멍이 원래 크기로 좀 돌아오면서 대부분 숨을 잘 쉬게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한 수술 후 6개월 정도 이상까지 지났는데 그때에도 명확하게 좀 코막힘이 좀 있다라고 싶으면은 의사에게 한번 확인을 받고 어떤 원인이 있는지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조치를 또 취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비중격을 일부를 채취하게 되는데 많이 채취가 되어서 비중격이 약해지면서 좀 더 휜다든지, 즉 만곡증, 그게 더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기둥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 기둥을 너무 좀 과하게 두껍게 세웠으면은 우리의 가운데 비중격 자체가 좀 너무 두꺼워지니까 그만큼 이제 숨구멍이 좀 좁아지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또 콧볼 축소도 이제 많이 하는데 콧볼을 좀 과하게 이렇게 줄여 놓으면은 가장 밖에 있는 콧구멍이 확 작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코가 막히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코막힘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많은 환자들이 또 비염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염이라는 거는 엄청 광범위한 질환입니다. 비염 자체라는 것이 우리 코 안에 점막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여서 쉽게 자극을 받거나 쉽게 붓거나 부으면서 이제 분비물 나오면서 코막힘이나 콧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코 성형 수술을 할 때에는 사실 안쪽에 점막을 크게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막의 특성 많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조적인 변화 그런 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능적인 문제로 이제 후각, 냄새 맡는 거, 수술 직후에 좀 냄새가 잘 안 맡아진다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은 결국에는 시간 지나서 돌아오기는 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에 의해서 생기는 코막힘은 결국에는 이제 구조적인 것들,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인 것인데, 이제 물론 수술을 하는 의사의 스킬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자의 이제 원래 코 모양, 안쪽의 구조나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어떤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갔었을 때 본인의 코가 실제로 모양이 어떤지, 한계점이 있다든지 좋은 점들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상담을 하면서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원하는 결과를 잘 만들고 좋은 결과를 내면서도 당연히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러한 코를 만드는, 같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